이것은 믿기 힘든 이야기이자 진정한 명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자산 10조 원이 넘는 두바이 왕가의 하마드 왕자가 서울의 한 작은 찻집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7성급 호텔에 살며 황금 궁전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왕자 가족이 어째서 고작 3평 남짓한 찻집에서 오열하게 된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3주 전 그들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두바이로 돌아가던 중 남해상에서 발생한 초대형 태풍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인공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궁전에서 살아온 그들의 인생관이 한국의 소박한 정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의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황금 변기에서 한국의 공중 화장실이 준 충격, 2억 원짜리 저녁 식사에서 5천 원짜리 칼국수가 준 감동, 인공 낙원에서 자연 그대로의 산이 보여준 눈물까지. 귀국 후 왕자가 두바이에서 취한 행동은 중동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지금부터 저는 3주간 왕가를 수행했던 통역사 김민준의 입장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제가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 한국과의 첫 만남.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두바이 왕실에서 15년째 전속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레바논인으로 5개 국어를 구사하는 능력 덕분에 왕실에 채용되었습니다. 하마드 왕자는 두바이 토후국의 제2왕위 계승자로 현재 46세입니다. 파티마 왕비, 19세의 장남 오마르 왕자, 16세의 장녀 아이샤 공주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왕자의 총 자산은 약 10조 원으로 버즈 알 아랍 호텔의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30채의 별장, 12대의 개인 전용기, 그리고 8대의 슈퍼 요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날 왕자 가족은 싱가포르와 태국에서의 투자 회의를 마치고 두바이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해상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태풍이 발생하여 동남아에서 중동으로 가는 모든 항로가 폐쇄되었습니다. 왕가의 안전을 보장할 최적의 공항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선택되었습니다. 왕자는 이전부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들어왔기에 단기 체류는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소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의 화려함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왕비는 다소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가 시작되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VIP 대우를 기대했던 왕자는 한국에서는 왕족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하는 개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정중했지만 과도하게 허리를 굽히지 않고 자연스러운 존중과 한국 특유의 친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자는 그 순간 이것이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임을 느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수화물 찾는 곳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왕실의 짐이 별도의 경로로 운송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승객들과 똑같이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짐을 기다렸습니다. 아이샤 공주가 왜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곳이 없어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곧 답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승객이 평등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이동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본래 전용 리무진이 준비되었지만 직원은 공항 철도를 타고 KTX로 환승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왕자 가족은 생애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공항 철도에 올라탄 순간 그들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 서울에서의 문화 충격. 왕자 가족은 서울 중심부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두바이의 궁전과 비교하면 방은 소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왕비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플라스틱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그것은 최고급 크리스털 유리였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진짜 다이아몬드로 만든 샹들리에가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자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인공의 아름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조화였습니다. 그는 멀리 보이는 남산과 도시가 어우러진 경치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의 생태 정원을 산책하며 첫 번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바이의 정원은 사막의 녹지를 만들기 위해 매달 수억 원의 유지비를 쏟아붓는 인공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원은 아열대 기후의 자연미를 활용하여 계산된 듯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아름다운데 돈을 많이 쓴 것 같지 않지? 이것이 왕자의 의문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한국의 미학은 본질을 중시하여 과도한 장식을 덜어냄으로써
사물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왕자 가족의 가치관을 뒤흔든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점심은 호텔 내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정찬 코스를 맛보았습니다. 왕자는 평소 세계 각지에서 공수한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요리만 먹었습니다. 트러플, 캐비어, 푸아그라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박한 백자에 담겨 나온 형형색색의 나물들을 보고 처음에는 재료가 평범하다는 생각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입 맛본 후 왕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맛은 대체 뭐지? 주방장은 오늘의 채소는 지리산 자락의 농가에서 맑은 물과 좋은 흙으로 정성껏 키운 것이며 계절감을 중시하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자는 지금껏 비싼 것이 맛있는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5,000원짜리 나물 한 접시가 2억 원짜리 트러플보다 깊은 맛을 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나는 이제껏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왕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 관광에 나섰습니다. 1, 2, 3, 4, 5 왕자 가족은 먼저 고풍스러운 전통 찻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어디든 인공조명으로 설계된 도시가 사진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인사동의 한옥 건물들은 수백 년간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분명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겼고 그 세월의 흔적이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70세는 좋게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호떡을 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바이에서는 그 나이에 노인이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고용된 노동자들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호떡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떤 최고급 디저트보다 할머니가 마음을 담아 만든 호떡이 더 맛있었습니다. 조계사에서 참배를 할 때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관광객, 현지 주민, 부자, 평범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향을 들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부유할수록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곳 부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했습니다. 왕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특별하게 취급되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놀랍게도 그 느낌이 매우 편안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두 가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왕자는 또 다른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장인이 만두피를 빚고 소를 넣어 하나를 빚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는 수십 년의 기술과 경험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시간을 들이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짧은 시간 안에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의 미학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사치의 한 형태이군. 왕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경주에서의 여정. 다음 날 그들은 옛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로 향했습니다. 6, 7, 8 전용기를 탈 수도 있었지만 왕자는 KTX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KTX 차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농과 나지막한 산의 풍경은 왕자 가족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두바이에서 보던 인공 건축물과는 다른 대자연과 농부의 땀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객실 내의 질서였습니다. 만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용했고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등 각자 자신의 시간을 차분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이자 사치일지도 몰라. 왕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유서 깊은 불국사였습니다. 6, 7, 8, 9, 10 금빛 찬란한 법당과 불상을 보고 왕자는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두바이의 궁전처럼 황금을 사용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무언가 달랐습니다. 사찰의 황금 장식은 주변의 붉은 기둥, 단청 예술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피어오르는 향 연기와 경건한 신자들, 세월의 흔적이 묻은 기둥까지 모든 것이 역사의 깊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궁전은 불을 과시하기 위해 황금을 사용하지만 이곳의 황금은 부처에 대한 경의와 마음의 안식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구나. 같은 황금인데 그 의미는 이토록 다르다니. 왕자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한국의 다도 차더를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11, 12, 13, 14, 15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한옥 찻집으로 안내받았을 때 왕자는 당황했습니다. 궁전의 방 하나와 비교해도 너무나 작고 꾸밈이 거의 없는 단출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시연이 시작되자 그는 이 공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기에 비로소 산에서 갔다 온 찻잎의 향과 섬세한 다식의 맛,
그리고 차를 함께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찻집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뜰에는 난초 화분 하나만 놓여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왕자는 수천 종류의 꽃이 만발한 궁전의 거대한 정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꽃 때문에 단 한 송이도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송이의 꽃이 천 송이의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비움의 미학이로군. 왕자가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도 선생님은 한국 사람들은 인연이라는 말을 소중히 여깁니다. 눈앞의 만남과 복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잔의 차와 지금 함께 있는 손님에게 온 마음을 다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매일은 비슷한 사치를 끝없이 반복하는 날들이었습니다. 큰 돈을 들여 특별한 순간을 만들려 했지만 진정한 특별함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찻집에서 차를 마시던 왕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이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의 하룻밤. 다도 체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예약에 문제가 생겨 그날 밤 묵을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관광 안내소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경주가 관광 시즌이라 모든 호텔이 만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도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는 건 어떠세요? 평범한 아파트지만 한국의 보통 사람들의 삶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왕자 가족은 무척 놀랐습니다. 왕족을 평범한 민가의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은 두바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따뜻한 제안에 감동한 그들은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집은 경주의 한 주택가에 있는 지은 지 30년 된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궁전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왕자 가족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집 전체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16, 17, 18, 19, 20 선생님의 가족은 서울의 명문대에 다니는 아들과 지역 여고에 다니는 딸,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왕족의 방문에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한국인 특유의 정겨운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손수 만든 가정식이었습니다. 고급 식재료는 없었지만 김치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등 모든 음식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식사 시간의 대화였습니다. 아들은 대학 생활에 대해, 딸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고 온 가족이 함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왕자는 두바이 궁전에서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 바빠서 하인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혼자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가족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풍요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선생님 가족은 왕자 가족을 위해 바닥에 이부자리를 펴주었습니다. 두바이의 킹사이즈 침대와 비교하면 소박한 잠자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무척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밤중 아이샤 공주가 높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몸이 놀란 듯 했습니다. 선생님 가족은 마치 자신의 딸처럼 공주를 걱정했습니다. 선생님의 아내는 밤새도록 공주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공주가 아프면 전속 의사를 불러 최고급 약을 처방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아내가 직접 끓여준 따끈한 죽, 이마에 올려준 차가운 물수건, 그리고 밤새 곁을 지켜준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으로 사지 않은 애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주의 열은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의 아내에게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지금까지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궁전에서는 모든 것을 하인들이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왕자 가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하룻밤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아들이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가족이 있으면 행복해요. 저희는 부자는 아니지만 매일 즐겁게 살아요.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살 수 있지만 당신들처럼 따뜻한 시간은 살 수 없었소. 당신들이 나에게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소. 그날 밤의 경험은 왕자 가족의 가치관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사치와 돈으로 살 수 없는 풍요의 차이를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귀국, 그리고 시작된 변화. 태풍이 지나가고 두바이로 돌아갈 항로가 열렸습니다. 왕자 가족은 이제 귀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특히 아이샤 공주는 한국에 더 있고 싶어요. 두바이에 돌아가면 또 똑같은 매일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왕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경험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두바이에 돌아가면 무언가 바꾸어야 한다. 인천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왕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 나는 한국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소. 진정한 명품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오.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왕자 가족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마지막 순간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두바이에 도착하자 평소처럼 호화로운 차량 행렬이 왕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돌아온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번쩍이는 황금 장식과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갑자기 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3주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사치가 이제는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왕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궁전의 방 하나를 한국식으로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목 가구를 놓고 소박한 수묵화를 걸었습니다. 왕자는 매일 아침 그 방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궁전의 정원을 바꾸었습니다. 수천 종류의 꽃이 있던 정원을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정원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왕자가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는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변화는 두바이 왕실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왕족들도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왕자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두바이에 다도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문화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많은 두바이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반년 후 왕자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닌 배움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해인사의 한 암자에서 일주일간 템플 스테이를 하며 수행을 체험했습니다. 21, 22, 23, 24, 25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소박한 채식을 하고 참선을 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이었지만 왕자는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비움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수행 마지막 날 주지 스님이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왕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더 많은 돈, 더 큰 궁전, 더 호화로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왕자는 매일 아침 마시는 차 한 잔에 감사하고 정원에 핀 꽃 한 송이에 감동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왕자는 두바이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왕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한국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왕자의 영향으로 많은 부유층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왕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경주에서 1년 동안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궁전이 아닌 평범한 집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는 다도 선생님 가족과도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샤 공주는 선생님의 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사는 법을 배웠소. 이제부터 내가 소중히 여길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바이 왕실의 한국에서의 3주, 그리고 그들의 인생관을 바꾼 체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